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7번째 시간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미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에서는요, 보유기간이라고 하죠.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이걸 우리는 보유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길으냐 짧으냐에 따라 양도 차익이 달라집니다. 그죠? 매매 차익.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연수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뒤에 가서 세율 적용할 때 특히 부동산은 단기 매매 차익이냐 아니냐, 그래서 1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2년 이상 보유했느냐, 이거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요. 또 똑같은 부동산인데도 매매로 옛날에 과거에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 자가건축 이렇게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 과거에 취득한 날짜가 다르고, 요번에 양도할 때 이 날짜가 중요한데 요거에 따라서 뒤에 가서 세율을 비롯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도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나오거든요.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취득 시기라고 해서 오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럼 오늘부터 취득세 계산해나? 아니죠. 취득세 신고납부는 법이 틀려요. 지방세법에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 이렇게 취득세 신고납부하기 위해서 기간, 취득 시기, 날짜 정해놓은 거 하고,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하는 취득 시기는 틀려요. 개념이. 여기는 취득세 무시해버리고 오늘 취득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 취득해서 날짜 계산 시작하고, 오늘 양도했다고? 그럼 오늘까지 날짜 계산을 끝내라.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정해놓은 게 양도 및 취득 시기지, 취득 시기라고 해서 취득세 신고납부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 교재 107쪽에 보시면 양도 및 취득 시기, 이 먼저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드리죠. 첫 번째, 일반적인 매매, 정상적인 매매. 그러면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 잔금 주고받은 날, 잔금을 준 사람은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 시작하라. 취득세가 아니라 날짜 계산 시작하라. 그리고 잔금을 받은 사람은 오늘 받았으면 오늘까지 날짜 계산을 끝내라.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양도 및 취득 시기,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하면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양도니까 잔금 받은 날 그러지 왜 대금을 청산한 날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금 청산한 날 하면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 준 날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매매로 취득한 거 양도한 걸로 보는데,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특약에 의해서 매수자가, 즉 취득하는 자가, 매도자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했다면 이때 매매 대금은 세금 부분은 빼고 얘기한다.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금 부분은 매매 대금이 아니니까 별도로 따로 계산하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은 뭐한다? 제외한다. 양수자,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특약되어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계산하고, 여기 대금 청산하는 날하면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는 대금 청산일로 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떨 때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합니다. 확인이 안 돼. 불분명. 어떨 때냐?
금융거래하지 않은 경우, 금융거래,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신용카드 결제 이런 금융거래를 했다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들끼리 현금을 수수 주고받았다면 그건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는 등기접수일로 가는 거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간다. 또는 대금 청산하기 전에, 잔금 주고받기 전에 특이하게 의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때는 등기한 날 뭐 한 걸로 본다. 등기접수일을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 근데 불분명하다, 아니면 먼저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 단원 수업하면서 늘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융거래할 때 지출할 때는 금융거래를 해서 지출을 해야 근거가 남아있고 그래야 나중에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도 금융거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아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예? 그래서 금융거래한 사실이 근거가 남으니까 권리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줄 때 돈으로 현금으로 직접 주면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모든 돈을 지출할 때는 금융거래를 생활화하고, 예,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빌려준 돈 받을 때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라. 그죠? 그리고 어디서, 중요한 건 CCTV 없는 데 가서 현금으로 받아요. 그리고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급했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책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입증 못하면 받은 사람은 2번 받을 수 있죠. 또 실수로 해서 그 지급했다는 사람이 입증이 됐어요. 그럼 나는 미안해, 내가 하도 많아서 착각해서 그러는데 착각해서 미안하다 이러면 되지, 맞아 죽을 일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지출은 금융거래 생활화, 그리고 돈을 수령할 때는 현금거래,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거래예요. 근데 특수한 거래는 이론상의 내용이지 주로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할부입니다. 할부. 부동산 매매하는데 할부 계약을 했다면 어떤 사람은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건네줄 수도 있고, 인도일,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 안 끝났지만 먼저 사용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은 어느 거든 매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셋 중에서 무한 날, 빠른 날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무한 날, 빠른 날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 내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건물을 제가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잔금 받고 팔았어요. 양도는 오늘이야. 그러면 10년 전에 취득은 언제냐 이거죠. 건물을 지어서 원시 취득이니까 그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 교부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날짜 계산을 시작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면 10년 전에 무허가로 건물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무허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오늘 잔금 받았으면 오늘 양도고, 그럼 10년 전에 무허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사용 승인서 그런 게 없으니까, 예,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사용일.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 하면 무허가 건물도요, 전기수도 가스를
건물주가 요청을 하면 공급해줘요. 그래서 한전에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보면 그 건물에 전기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이 그 날짜 컴퓨터에 딱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 그러면 허가 받았다, 허가 안 받았다. 무허가란 단서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 받은 거예요. 그때는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물론 사용승인서 교부일 교부받기 전에 일부가 미비돼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날 취득한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이 사용 승인서 교부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사망한 날, 그리고 증여는 실제로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러면 수용,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결정해 놓고 고시하죠. 언제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 이렇게 고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쪽 분들은 아무 얘기 없이 그 기간 내 보상금을 수령해 갔으면 그 사람들은 대금 청산이 끝났죠. 그럼 대금 청산한 날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고, 이쪽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새롭게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수용 재결 절차로 갑니다. 그럴 때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강제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셋 중에서 빠른 날로, 왜? 수용당하는 자가 다 제각각이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일할 수 없죠.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환지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가 옛날 땅을 주고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 받는 게 환지 처분이죠. 환지받은 토지는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가느냐?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이쯤에서 농지 전답을 취득해서 농사 짓고 있다가 쭉 가서 이쯤에 사업 시행자한테 전답을 주고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지목이 바뀐 대지로 환지 되돌려 줬습니다. 그러면 땅 소유자는 전답을 주고 사업이 끝난 후에 대지를 받았죠. 환지, 새로운 토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이 대지를 했다면, 양도를 했다면 이 대지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음부터 대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전답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시행자한테 넘겨주고 대지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 팔았다. 요렇게 1, 2, 3 요렇게 1, 2, 3 자, 보유기간 어떤 걸로 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옛날 땅 주고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 있죠. 새로운 토지를 받았다. 그러면 요 환지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한 게 아니에요. 문의만 바뀐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전답이죠. 전답에 원래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대지를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 취득이 아니다. 환지는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자, 그런데 증환지, 감환지가 발생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증환지, 요건 취득이에요. 증환지는 취득. 그럼 당초 권리 변적보다 적게 받았네. 감환지, 그건 뭐야?
양도. 그럼 증환지, 가만지는 새롭게 취득, 새롭게 팔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날은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면 증환지, 가만지란 단서가 없으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환지 받기 전 토지의보 취득일, 증환지, 가만지란 단어가 나왔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 또는 뭐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 외에 또 기타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것도 종전조합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철거가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아파트 받았어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보느냐? 날짜 계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하기 전 부동산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재개발하기 전에 원래 주택 취득한 날부터 나중에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자, 주택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쯤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고 여기까지는 주택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입주권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쯤에서 아파트가 뭐가 됐습니까?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아파트를 여기에서 양도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철거가 됐고 아파트 준공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이 아파트 보유기간은 이렇게 계산할 거냐? 철거된 날부터 할 거냐? 아니면 원래 부동산 취득한 날로 보느냐? 1번, 2번, 3번. 역시 이 아파트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아요. 날짜 계산. 원래 조합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 부동산에 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본다. 이게 누구만? 참고로 조합원만.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고 입주권을 여기서 입주권을 취득했네. 입주권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받아서 입주하고 팔았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입주권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입주권을 전매죠. 이 사람은 요 아파트는 요렇게 보유기간 계산해요. 보유기간. 예, 그런데 원래부터 조합원은요 그냥 쭉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죠. 다음 미완성 자산의 취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원래 언제 취득해요?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주고 2차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되면 준공이 되면 그때 취득해요. 그리고 이게 취득인데 여기 보세요. 중도금 주고 이쯤에서 대금을 뭐 했어요? 청산. 잔금 다 줬는데 공사 중인 건물이 지연돼서 여기서 건물이 뭐가 됐다면 준공됐다면 준공되기 전에 대금 결제 끝났어도 취득이 아니에요. 공사 중인 건 그 목적물이 뭐였을 때 완성됐을 때 준공됐을 때 그래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대금 결제 끝났는데 그때 당시 공사 중인 건물이 준공이 안 됐다면 대금 결제 끝났어도 취득 아니에요. 준공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대금 청산 여기서 했네. 그런데 건물이 여기서 준공됐네.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 여기서 보였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보유기간 이렇게 할 거냐? 대금 청산한 날이냐? 이 얘기예요. 대금 청산한 날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은 실제로 보한 날, 완성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분양권 취득은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지어서 조합원한테 나눠주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죠. 그때
그때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 분양권은요, 권리가 부한 날, 확정된 날 또는 대금 청산한 날, 이것은 주택건설 분양계사와 회사와 건설회사와 뭐 했을 때 분양 계약을 부하면 체결, 주택건설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주죠. 그때부터 분양권이야.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뭐 주면 계약금을 부하면 지급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분양권이에요. 권리. 그래서 권리가 확정된 날 하면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 체결해서 취득한다면 계약금 주면 그때부터 뭐다? 권리가 확정되니까 분양권의 권리는 계약금 준 날 취득이에요. 그런데 분양권을 개인과 개인끼리 전매, 매매를 한다 그러면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잔금 다 준 날 취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점유시효 취득이 있죠. 민법상 점유시효 취득은 무슨 뜻입니까?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한 후에 얻어지는 취득을 점유시효 취득인데, 시효가 완성됐다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등기함으로써 취득이에요. 그런데 취득세는 등기한 날 취득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가지고 있었던 기간 계산할 때는 20년 전에 점유를 부한 날, 개시한 날, 점유, 개시,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요거 취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는 점유시효 취득은 점유시효가 완성된 날 20년 점유했다고 취득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부한 날, 등기한 날 취득입니다. 취득세에서. 근데 지금 공부하는 번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날짜 계산하는 건 점유를 부한 날, 개시한 날, 점유 개시한 날 이미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 얘기는. 양도소득세에서는요, 내가 토지를 오늘 팔았다. 근데 이 토지가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점유 시효 취득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다 얘기는 20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보유기간을 인정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건 무효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무효면 끝까지 무효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런데 여기서 거래할 때는 원래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 체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잔금을 뭐 했어요? 지급하고, 그리고 여기서 뭘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그랬어요. 허가 받기 전에 대금 부한 거, 청산한 거, 이거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거래가 아니에요. 그죠? 예, 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인데, 이런 무효로 그냥 끝나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앞에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이건 뭡니까?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지만 뒤에 가서 늦게라도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무효였던 거래가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여기서 받았어요. 자, 대금 청산 2월 1일 날, 5월 1일 날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 받는 순간 요 거래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양도 및 취득 시기, 요거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로 가는 거고, 그럼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느냐? 허가를 안 받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언제든지 늦게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일 기준이에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죠.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까지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하라. 이것이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뒤에 가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 그죠? 근데 언제라도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허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예정신고는 허가일 기준으로 하라.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는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냐?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간다. 무효인 거래가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참고로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걸로 본다. 선입선출법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식 같은 겁니다. 그저께 주식은 일주당 10,000원 주고 샀고, 어저께 주식 산 건 15,000원씩 주고 샀는데, 그렇게 주식 가지고 있다 오늘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저께 산 주식인지 어저께 산 주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팔은 걸로 보고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요건 알아야죠. 취득 시기 의제. 의제는 뭐예요? 취득한 거, 오래전에 취득한 건 우리가 기준 가격, 기준 시가를 국가가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할 수 없잖아요. 기준 가격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85년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84년도까지 취득한 부동산 등은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60년도에 취득했다, 70년에 취득했다. 그래도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하라. 물론 주식은 85년도까지 취득한 주식은 86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107쪽에 보시면 1번 원칙. 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거기 첫 번째 줄 대금 무한 날, 청산한 날, 이거죠. 대금을 청산한 날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다만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약정했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이 아니니까 그것을 뭐하고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가고, 예외로 등기접수일로 가는 경우 두 가지.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 결제 안 끝났어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두 개 다 등기접수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거래를 보셨고요. 특수한 거래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음 장 108조 장기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세 가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셋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다음 방가락 2번. 법률에 따라 뭐가 됐습니까? 수용됐어요. 수용. 그러면 수용도 보상금 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금 청산일, 아니면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겠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109쪽에 환지 처분 있죠. 종전대로 토지를 주고 되돌려받은 환지 처분 받은 토지는 새롭게 취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로 가는데, 2번 당초 권리 면적보다 교부받은 면적, 실제로 받은 면적이 더 많다. 증환지. 또는 적게 받았으면 감환지. 증환지는 새롭게 취득이고 감환지는 처분했다는 얘기, 양도. 그래서 요거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그때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런 단서가 없으면 뭘로 가요?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을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다음 그 밑에 4번 기타의 경우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세 번째 칸에
내가 건물을 지어서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했다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무허가 건물이라면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5번의 의제 취득 시기에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빼고 나머지는 84년도까지 취득한 건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게 취득시기 의제죠.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110쪽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하죠.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옳은 것, 언제 취득했고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1번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이때 대금 청산한 날 하면 그 자산의 매매 대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것이 다만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다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보느냐, 포함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틀렸죠. 양도소득세는 매매 대금이 아니니까 그건 뭐하고 제외하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포함한 여기서 틀렸어요. 양도소득세는 뭐하고 제외하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한다. 2번 증여에 의해서 취득하는 자산은 실제로 증여를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자산은 언제 상속 개시일에 취득시기로 한다. 맞고. 다음 4번 법령이 정한 장기 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로 하겠다. 맞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규정할 수 없죠. 그래서 셋 중에 빠른 날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금 청산한 날, 그죠? 대금 청산한 날. 그래서 틀렸는데 대금 청산일 아니면 뭐예요?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죠.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물론 법원의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공탁이 됐다. 그런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양도로 보죠. 예. 다음 6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받은 토지의 면적이, 실제로 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당초 받아야 될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하죠. 당초 받아야 될 면적보다 증가됐다, 더 많이 받았다, 아니면 감소됐다. 그런 경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증가 감소된 건 새롭게 취득, 새롭게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한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틀렸어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다음 7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용승인서 그런 거 없잖아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추후 건축물은 나중에 사용승인 받거나 임시사용승인 받은 날로 한다. 무허가 건물은 임시사용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럼 뭘로 갑니까?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사실상 사용일 그랬어요. 다음 8번째 민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시효 취득이죠.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이냐? 취득세는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함으로써 취득이니까 등기한 날로 가고,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날짜 계산할 것이냐? 20년 전에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요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점검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갈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2회독, 3회독 하시고요.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